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의 손을 잡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은 우리 정치,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돌덩이가 하나 있다. 이 돌덩이를 자신이 온몸으로 치워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돌덩이가 있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지역구에 가서 원희룡이 이재명과 정면으로 대결을 펼치겠다. 총선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호남, 인천, 충청 등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 국민의힘에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를 하고 단상 위로 불러올리고 포옹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받을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제안하겠다. 그 다음 오늘 또 국회의원 정수도 50명 줄이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응을 했는데 이게 헌법을 바꾸자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을 다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논의해보자. 이건 지금 한동훈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성실한 이 진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냥 물타기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듣고 싶고 들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총선과 같은 이런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이 정치개혁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 앞에 민주당은 성실하게 자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또 안을 내놓고 반대하면 반대한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당 기능을 상실했다. 정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에서 열린 이 인사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치개혁 이 공약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꼭 집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은 할 수 있지만 정치개혁을 민주당은 이재명은 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라. 국민들의 아마 90% 이상이 찬성을 할 겁니다. 또 비례대표도 없애라 라고 하는 지경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왜 필요하냐?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300명 아니라 500명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50명 줄여라. 우리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헌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줄이면 됩니다. 이번 총선부터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건 안 될 테니까 민주당이 반대할 테니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어서 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의 정치개혁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금고형 이상 확정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 자당의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 그 다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이겠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각종 이런 후원금 비용을 줄이고 보좌관을 줄이고
하는 부분들, 정치 개혁을 할 것들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정당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당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선거가 열리면 또 선거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중복이 돼서 정당 활동이 선거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중복이 돼서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아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여의도에 빌딩을 샀습니다. 1,000억에 가까운 빌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하면서 돈 선거하지 마라 라고 해서 예산으로 모두 지원을 합니다. 정당 활동도 지원하고 선거비도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돈 선거합니다. 돈잔치 벌였습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예산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예산에서 보전해 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재판 지연 보다 이제 판사가 사표를 내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모두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선거 치르고 나면 돈 남는다 소리입니다. 선거 치르고 나면 정당마다 지금 빌딩 사고 이런 판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동훈의 정치 개혁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원희룡 장관을 단상 위로 불러올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맞붙겠다라고 하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다. 원희룡이다라고 불러올려서 원희룡과 포옹도 하고 마이크를 넘겨줬습니다. 재밌는 건 원희룡도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 이 원희룡만 멋있어진 게 아니고 한동훈 등장 이후에 이것도 한동훈 효과입니다. 이 한동훈이 워낙 스마트하니까, 깔끔하니까 외모가, 이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모에 대해서. 이 한동훈 효과입니다. 원희룡도 뭐 이렇게까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그런 편은 아닌데 한동훈 때문인지 굉장히 이 머리 모양도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이재명도 키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좀 더 젊게 보이기 위해서 이 참 한동훈 바람입니다. 훈풍이라고 불러라라고 댓글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훈풍입니다. 전체 정치인이 지금 외모에 아주 신경을 쓰고 머리 헤어스타일 신경을 쓰고 좀 더 젊어 보이려고 또 키도 커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카락이 아예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사람의 인상을 거의 절반 이상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헤어스타일도 중요하고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얼굴에 분장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 젊어 보이기 위해서 분장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느껴집니다. 좋은 것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더 젊어지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의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개항을 험지라고 부르지 마라. 개항은 정말 수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자신이 온몸을 던져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자신이 도전해서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도전하겠다.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꽉 틀어막고 있는 돌덩이 하나다.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은 이재명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했는데 비리덩어리죠. 비리덩어리. 이 비리덩어리를 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전통이 있는 정당이죠. 민주당이. 문제는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비리 집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리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를 위해서도 이재명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원희룡이 강조해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희룡이 한 이 말, 이재명을 돌덩이다, 이재명을 치워버리겠다, 더 나아가서 개항을 험지라고 부르지 마라. 개항의 시민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곳이냐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개항을 험지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 개항은 정말 개항의 동료 시민들이 이제는 결정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송영길로 이어지는 이 비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제거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받고 돈 선거를 하고 이 돈잔치를 벌이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각종 형수 쌍욕을 하는 이런 저질의 정치인들이 정당을 끼고 방탄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왜 두고 봐야 하느냐. 이건 법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선거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동훈, 원희룡 듀엣이 인천에 가서 정말 훈풍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동훈이 4번째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물었습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한다면 곧바로 정치개혁안을 실행에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울 때도 있고 협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거나 협력하는 것이 뭐 자기들 서로 쳐다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유권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왜 싸웁니까? 유권자 앞에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어떤 법이 필요하냐, 이건 격렬하게 여야가 토론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정치인끼리 부딪히면서 국민들 앞에 선택의 이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뭐 피습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없으면 민주당은 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전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이걸 한때 묶어서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안이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 개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게 법률적으로 약간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걸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법률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안들이, 그런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헌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 성격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섞어서 묶어서 개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이 정부와 국회 간에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법안 공포권을 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회에서 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삼권 분립에 따라서 견제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이건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생각, 태도는 뭔지를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그건 또 따로 제안을 하면 될 일입니다. 세비 반납하는 것, 이것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비 반납하는 것을 헌법을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연일 지금 정치개혁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를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민주당에서 이걸 제한하고 싶으면 그런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이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도 또 제한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회와 정부의 균형,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의 장치거든요. 그렇게 토론할 부분이다. 이래 막 섞어서 헌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대응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고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냐,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지금 정치권에서 한동훈 위원장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부분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니까 설치하겠다. 특별감찰관, 여야 협의에 나서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 또 더 나아가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서 조치할 것이다. 거기에 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왜? 한동훈 위원장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신공격으로 맞받습니까? 이 홍익표의 수준입니다. 홍익표가 여기에 갑자기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인신공격이 왜 나옵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이 참 한심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정치개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유는 무엇이다, 이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갑자기 또 헌법 개정이 왜 나옵니까? 불체포 특권 제한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또 왜 나옵니까?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따로 또 제안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벌이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나은 정당이냐? 뭐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선거에서는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정당의 기능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맞아서 뭔가 바뀌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 거의 폐악질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정에 대해서 폐악질하고 회방 놓는 이런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